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자, 승선 14일째 되는 날, 이제 이 배를 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말은 곧 이미 제 여행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날짜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일 하루하루 비슷한 일정, 시데이도 많고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진짜 재밌습니다. 물론 좀 피곤해서 낮잠을 자거나 좀 누워있는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비해서 뭐 이런저런 이벤트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횟수도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트리비아는 다 합니다만. 근데도 재밌어요. 이제는 어딜 가나 바쁩니다. 말하느라고, 막 얘기하느라고. 말을 들어주는 거죠. 제가 말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한 분 한국인이 계시더라고요. 네, 되게 조용히 계셨다가 어제 하와이 이모님하고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민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러면 총 8명,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는. 요배 지금 2,000명 좀 안되게 1,000 몇백 명 타고 있으니까 진짜 적은 사람들이 승무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0 몇백 명 중에 한국인이 8명 밖에 없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도 참 웃긴 게 어제도 쇼 익스커션을 나갔잖아요.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박물관에서 헬가 만나고 막 이제 배로 돌아올 때쯤에 한국 식당 있다고 해서 한번 찾으러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버지니아 형님 누님 만나서 라군 가서 파도 풀장에서 같이 놀고 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크루즈 기항하는 곳이 동네가 크진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면 다 만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포인트마다 만나갖고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놀고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다른 친구들 막 만나고 인사하고 아이고 바쁩니다만. 물론 배 안에서야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정말 좀 거짓말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사람 많을 때 한 100보? 50보? 걷다 보면 한 명 나타나서 얘기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정말 친해요. 이런 배를 타야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발리에서 이제 헤어지는 날 서로 껴안고 울고 막 사진 찍고 아마 하선 전날부터 난리도 아닐 겁니다. 오늘 일로 가야겠다. 계단을 타기가 싫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쿨링하고.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점점 적도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오히려 적도 쪽으로 가는데 날씨는 오늘도 30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보가. 여행하기는 좀 더 좋아지는 거고. 습도는 우기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이 더 높아요. 습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여름은 힘든 여름입니다 진짜. 자, 어제도 역시 어제는 이제 가라오케에서 그 새로 만난 한국분 있잖아요. 그분을 포함해서 그 독일에서 온 남남 커플과 저와 함께 넷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요. We Are The World를 불렀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노래가 높이
어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재밌게 불렀고요. 그거 끝나고 또 바로 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덜 피곤한 게 시차가 30분이 또 늦춰져 갖고 이제는 서울하고 똑같아요, 시차가. 그러니까 호주나 동남아시아나 뭐 이쪽 거는 뉴질랜드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시차가 우리랑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돌아와서 뭐 특히 따로 적응할 필요도 없고.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도 6시니까 지금 6시 한 10분 15분 됐으니까 네, 딱 똑같습니다. 좋죠. 하지만 다른 미국이나 그래서 온 애들은 아예 거의 반대쪽, 특히 유럽에서 온 애들은 아예 반대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다윈이었죠. 뭐 항상 말씀드리고 느끼는 거지만 호주에서는 그냥 그닥 스페셜한 재미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네, 다윈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밀리터리 박물관을 그냥 버스에서 지나만 갔는데 버지니아 형님 누님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는 너무 잘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다윈에 오게 되면 호버너프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딱 밀리터리 박물관만 찍고 오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 입장료 한 20 호주 달러 였다는데 아주 흥미있고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할 거고, 뭐 나머지 포인트들 보타닉 가든에서 긴 뱀 본 거 되게 웃긴 게 헬가도 거기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거기서 뱀 봤어, 나무 위에 있는 뱀 봤어. 갔던 위치 다 똑같은데 못 봤다고 막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만났을 때 버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왈라비 봤다. 또 진짜 자기는 왈라비 안 보면은 배 안 탄답니다. 이제 어제가 마지막 일정이었잖아요, 호주에서. 근데 결국은 보고 왔대요. 한 마리 보고 왔답니다. 저도 멀리서 서 있는 거 조그만 왈라비 본 거니까 본 거라고 하면 본 거고, 그게 왈라비인지 캥거루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먼 거리를 걷기 때문에 어쨌거나 본 겁니다. 본 거는 그렇게 왈라비도 봤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라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케언즈에도 라군이 있고 에어리 비치에도 있고 여기도 있었지만, 야, 라군이 여기는 파도풀인데 하나 다른 점, 두 가지 다른 점이죠. 파도풀이 있다는 라군. 근데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8달러? 호주 8달러 정도 되면은 파도가 캐리비안 베이 못지않아요. 물론 캐리비안 베이 간지 엄청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캐리비안 베이 못지않게 파도가 찰랑찰랑 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약간 이제 물에 들어가시기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휠체어도 이제 타셔야 되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휠체어도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데는 조금만 번거로우셨겠지만 그래도 물에 들어가서 같이 파도도 즐기고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인지 좀 피곤하게 들어오셔서인지 어제 저녁에는 버지니아 형님 누님은 안 보이셨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 이제 다윈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윈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다윈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 저서 종이기환,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트리비아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죠. 그냥 보너스 점수 가져가라는 문제로.
당시 이제 창조설이었잖아요. 신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근데 다윈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진화한 거다. 해서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어쨌거나 이 찰스 다윈은 진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부유한 아버지가 의사였었고요. 3남 4녀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뭐 장남의 그런 의무 이런 것도 없고 부잣집에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또 할아버지도 되게 인텔리였대요. 노예제도도 반대하시고 뭐 그랬던 진보적인 아주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요 웨지우드 창시자래요. 그 도자기 있잖아요, 그릇, 그거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웨지우드는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벌집 아들 손자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랐던 거죠. 8살부터요 식물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대요. 제 얘기 잠깐 하자면 전 진짜 어렸을 때 지도책 있잖아요, 사회과 부도 지도책 이런 것만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도 보고 막 하는 게, 그 동물 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꽂혀서 지금까지도 이제 크루즈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러는 것 같아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재능, 그 다음에 취미,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애들은 5살에 작곡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끼가 모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모든 그런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찾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게 재능인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저를 봤을 때는 결국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하와이에서 온 다른 친구가 또 있어요.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야, 그거 알아들었다는 제가 신기합니다. 물론 100% 알아듣지 못하고 그나마 그 친구가 천천히 얘기해줘서 한 50% 정도는 일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어쨌건 다윈은 8살 때부터 식물이나 이런 데 꽂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면서 조개 같은 거 취미하고 수집하고. 아버지는요 원예가 취미였대요. 그러니까 집에 정원도 있었죠. 정원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재벌집 아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식물과 벌레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동물들. 그리고요 형은요 또 화학실험 같은 걸 또 했대요. 그러니까 다윈이 거기서 형 화학실험 하는 거 보면서 또 보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지식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윈은 그 종이 기원 쓰라고 태어난 애가 맞습니다. 자, 16세에 에딘버러 대학으로 가서요 화학을 배웠대요. 스코틀랜드로 가서요. 근데 자퇴를 했고요 동물 박제 제작 방법을 배웠답니다. 그게 그렇게도 하고 싶었나봐요. 1827년 캠브리지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야 너 저 종교인이라도 되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식물학자랑 지질학자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요 뭐 신학과를 1831년에 졸업을 했답니다. 이제 졸업 후 뭐를 했느냐, 비글호, 그러니까 그 비글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근데 찰스 다윈이 탔던 그 비글호가 아닙니다. 찰스 다윈이 탄 건 아니고요. 찰스 다윈이 안 탔을 때 비글호가
다윈이라는 데로 온 겁니다. 다윈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딱 중간 매개체가 비그로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일주를 했대요. 그래서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서 브라질로 갔다가 우루과이도 갔다가 칠레도 갔다가 갈라파고스 갔다가 뉴질랜드도 갔다가 뭐 아프리카도 갔다가 호주도 갔다가 그렇게 다니면서 동물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다 식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수집을 합니다. 식물은 아니고 동물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1831년 일반인 신분으로 이제 비그로에 탑승한 거죠. 근데 일반인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특수한 재능을 인정받아 갖고 박물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일반인으로 탔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냥 처음에 그냥 탄 거예요.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배를 타면은 되게 오랜 시간 세계일주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여행을 하니까 이 재밌는 말상대가 필요하죠. 그러면 지식도 많고 뭐 말주변도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탄 거예요, 다윈이. 근데 오, 얘가 알아보니 이건 거의 뭐 전문가야. 그래, 너 박물학자 해가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취미가 전공을 뛰어넘어진 거죠. 그래서 약 5년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6년에 다윈이 이제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다윈은 유명 인사가 되었답니다. 베리 파퓰러 다윈. 왜냐, 얘가 이제 수집한 거 표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기항지 같은 데 내려면 영국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퀵으로 보내고 특급 배송 보내고 그러면서 뭔가 자료도 같이 넘기고 샘플도 넘기고 하다 보니까 뭐 잡지 같은 데 많이 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윈은 유명 인사가 되었대요.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들었대요. 편지들하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유명했고, 근데 한참 지나서 책을 발표를 합니다. 1859년에 종이기원을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다윈이 왜 그렇게 이런 것에 집착을 했느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자폐증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집은 넓으니까 자폐증이 있는데 뭐 곤충들 채집하고 뭐 하고 막 하나 파고들면은 끝을 보는 성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폐증 때문에 다윈은 성공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다윈은 뭐 창조론 진짜 그때까지도 신이 절대적이었죠. 1800년이 되는데도. 네, 과학을 근거로, 연구와 노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뭐 뿌리가 쭉쭉쭉 올라가면 결국은 원숭이죠. 원숭이에서 한 번 떨어져 나간 게 이제 꼬리 없는 원숭이들, 예를 들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사람, 요런 애들이 딱 떨어져 나왔고, 그 부류에서 또 한 번 사람이 떨어져 나온 거죠. 직립보행하고 막 이러면서 뚝 이런 걸로 해서 뭐 종 완전히 다른 종이래요. 물론 기원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쭉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쭈슉 하면 결국 원숭이랑 만나는데 아예 다른 종이라는 게, 아예 다른 게 맞나요? 원숭이를 보면은 너무 비슷해요, 사람하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제 하나 소원이 뭐냐, 나중에 한 크루즈 여행 실컷 하고 진짜 힘 없을 때 마지막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거거든요.
원숭이 키우면서 인도네시아에 원숭이가 많답니다. 드디어 그 인도네시아에 내일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오세아니아 크루즈는 이제 다윈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다윈 얘기는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찾아봤고, 더 깊이 찾아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깊이 파봐야 제 머리만 더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부터 쭉 가는 도시들 말씀드리고, 그 나라별 역사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모닝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걷고 아침 식사하고 언제나 똑같지만 비슷한 루틴으로 재밌는 시데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맥이었습니다. 야, 먼저 에피타이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멕시칸 치즈고요. 요거 또띠아에다가 싸먹는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조각 나오고 요것도 좀 나눠 먹을 거고요. 여기가 참 마음에 드네요. 다음에도 이용해 봐야겠습니다.